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네, 어제 라이브 잘 들으셨나요? 네, 라이브를 밤에 그냥 해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고 주가는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어요. 지수는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오픈도어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왠지 금리의 총성이 울리는 금리 인하의 총성이 울리면 달려갈 것 같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측을 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금리랑 관련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지고 이 금리 인하에 맞춰서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많이 힘들지만 좀 올해까지만 좀 잘 참으면 내년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동안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좀 무섭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이때부터 때가 언제죠? 1월 2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장장 5개월 동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6월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이다 보니까 다 그런 주다 보니까 이제 거의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잘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한 3월 이때부터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열심히 그 전에도 뭐 영상을 띄엄띄엄 올렸지만 이때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히 알아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좀 제가 노력한 만큼 주가도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긴 하겠네요. 이런 하락폭이 한 56%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좀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는데 차트를 보면은 한 고점 대비 한 56%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이걸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는 것도 참 미지수죠. 꼭지점에서 사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전부터 투자를 해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최대한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하락폭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상승분을 먹겠죠. 지금 저점에서 사놔야지 그나마 싼 값에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부터는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이 잘하는 거는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키움증권이 정확하게 뭐 1분기 실적이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네, 없네요. 뉴스가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고요. 간단하게 이런 거 보고 키움증권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25일 날 오늘 기준이죠. 오늘 기준으로 맨날 보는 수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대기일이 93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자 비용이 좀 더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봐야 되는 게 뭐 일단 판매 개수 1300건 정도 올라간 상태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씩 팔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외워놓은 게 아니라서 이게 변화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리스팅도 그렇고 요거를 뭐 꾸준히 보면서 체크하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내일 다음 주쯤에도 한번 확인해서 요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의견은 별로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데이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판매된 미국 주택의 약 25%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는 뭐 그런 자료고요. 이 자료 봤을 때 뭘 봐야 되는지 보면 여기 인베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주택을 많이 사야 되는 건지 여기 좀 애매한데 아이바이어도 여기 있네요. 아이바이어 지금 투자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아이바이어보다 투자자들도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또 그래프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2달러 이하로 오픈도어를 돌려주세요. 위험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더 원한다고 하네요. 이게 2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막상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제 평단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사람은 다 자기 평단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2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더 줍줍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야 더 좋죠. 왜냐하면 위험은 대부분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 투자자들도 대부분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달러 때는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남들이 뭐라 해도 일단 소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사진 않더라도 팔진 않아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캐리가 이 컨퍼런스 중 하나에서 연설한 후 일주일 동안 주식이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이 상황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캐리가 뭐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좀 판단할 만한 좋은 소재거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상황이 더 안 좋게 변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여기 아직 멀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2달러 미만으로 구매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으로 주식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지금 구매하거나 1.8달러에 구매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뭐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저와 같은 의견들이고 여기 많은 투자자들이 이분과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나 좀 떨어져서 사나 어차피 올라갈 거라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마켓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그냥 이 가격이 싸면 사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2달러나 3달러나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뭐 한두 주 더 추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더 오래 보유하고 자기의 목표 가격까지 얼마나 오래 갖고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37,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네요.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만큼 실망스럽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좀 초창기에 이분도 투자를 했다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평단이 한 8불만 돼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제 오픈도어 포지션을 현재 위치까지 확정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사실 주가가 하락한 만큼 실망감이 좀 크죠. 나는 우리가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훨씬 더 큰 위치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주식이 저평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냥 냉정하게 주가를 판단했을 때 2달러는 좀 너무 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년간 가치 상승을 가정하고 첫 판매를 고려할 때 목표 가격은 얼마입니까? 얼마에 매도할 거냐?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얼마에 매도할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요분한테 물어봤고요. 나는 처음으로 수백 달러를 벌어들인 후 매각을 고려했지만 회사의 가치가 500억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각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말리려고 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돈을 벌었나 봐요, 이걸로. 근데 또 매각하기에는 좀 가치가 5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장기적으로 보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 팔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게 안 팔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니까 또 왜 안 팔았을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올라가도 이 자기가 목표한 가격까지는 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크게 인생의 변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좀 더 참아볼 예정이고요. 주가가 다시 26달러에 도달하면 이곳을 상상해 보세요. 꿈의 숫자죠. 26달러는 처음에 제가 목표했던 금액이 100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40달러, 뭐 줄어서 20달러, 지금 1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만큼 심리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저도. 근데 이런 거 보면 다들 26달러까지는 뭐 무난하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생각인데 상상해 보란 얘기죠. 26달러까지 갔을 때 대부분의 자산의 가치 지금 저도 26달러 정도 되면 거의 10억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보니까 다들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는 거잖아요. 26달러까지 보유하고 싶으면 좋죠. 뭐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1차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조기 판매는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들 26달러 뭐 이쯤 가면은 1차적으로 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들 멘탈적으로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좀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타일러와 세바스찬이 여긴 무슨 박스예요? 올 때까지 우리가 성공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만 주 달성했어요. 여기 좋아요 엄청 많이 눌렸네. 10만 주.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어, 제이정님이 11만 주까지 달성했다는 걸 봤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10만 주 이상 갖고 있는 분이 있네요. 거의 대주주급이죠. 네, 거의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 보다 보유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또 난 고작 5만 5천이야 라고 하는데 다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나 봐요. 다 올라가면 이 다 결국엔 주가잖아요. 이 평가하는 것도 결국엔 주가가 될 수밖에 없는. 다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이 생긴다면 좀 줍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다시 26달러에 대한 답변인데 다들 동방석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저도 26달러 정도 가면 10억이 넘기 때문에 노후 준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언젠간 오픈도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021년 11월에 저는 FSD와 같은 제품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약 308달러에 정도의 엔비디아 포지션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상상할 수 없었냐라는 거죠. 이때 엔비디아로 투자했나봐요. 대단합니다. 1년 후 주가는 112달러로 떨어졌다. 이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때 또 줍줍을 했었나봐요. 손실을 줄이고 매각하는 방법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강력한 성장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회사를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기억났다. 그 기술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파는 대신 계속 사게 됐어요. 훨씬 더 샀고 오늘 비용 기준으로 237달러로 줄였고 주식은 10분의 1 분할로 1000달러 이상 거래되고 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었고 정말 행복합니다. 모두가 주식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매도할 때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면 지금 당장 자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X 의견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한 게 아니고 여기 X에 나왔던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엔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로. 부럽네요. 그래서 이 저점에 팔지 말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도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뜰 것 같으니 2달러에 굳이 팔지 말란 얘기로 들립니다. 엔비디아처럼 상승을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포지션, 지금 저점에 있는 이 포지션에서 파는 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멘탈을 다잡고 좀 더 줍줍하거나 버티는 작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오픈도어의 장기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엔비디아를 응용해서 이렇게 의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도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오픈도어를 1.8 또는 2달러에 사야 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이 가격대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과정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상상해 보면 이게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소정의 목표 10달러든 20달러든 그까지 가면 동방석에 오를 만한 돈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떤 그래프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나요? 데크? 데컬스? 아웃도어? 여기는 어떤 기업인가요? 아웃도어 회사인가요? 어쨌든 이런 폭락을 겪고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음, 음. 연년 올 초 대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상승했나 봐요. 패드 금리가 올해 한 번 이상 하락한다면 오펀도는 대략 2025년 1분기까지 약 23달러의 수익으로 수익성을 달성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패드 금리가 25년도에도 계속 하락함에 따라 오픈도가 다시 30달러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금리 하락만으로 수익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계속 지금 올해 심지어 두 번인데 한 번만 하락해도 이런 수익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25년도에도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30달러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이죠. 1년만 참으면 독방석에 앉을 수 있는 10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버텨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운 좋게 10달러에 가서 저는 팔라 그랬었는데 이런 또 댓글을 보면은 또 그냥 1년 더 묵혀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만약 계속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이게 금리 인하 수치가 그렇게 막 팍팍 떨어지진 않아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떠나간 투자자들이 다시 올 만한 요소지 않을까. 못 먹어도 한 1년은 더 투자해 볼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 정확하다면 가격은 2에서 3달러 정도였다. 아니면 가격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포지션을 추가할 계획인가요? 더 살 예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37,700주를 가진 분한테 물어본 것 같고요. 확신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산이 상당히 상승한 상태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 단계죠. 지금 일단 저는 1억이란 돈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한번 느껴봤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올라갔어요. 한 2억, 3억 이렇게 플러스 돼도 이 또 상승한 상태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또 50%를 맞으면은 또 반토막 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이 다음 단계가 아마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리고 나서 더 보유한다라는 그 부분이 좀 다음 단계에 오는 것 같고 이때 확신과 인내가 결국엔 필요하다.
내용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 거죠. 수익을 많이 봐도 이걸 더 갈 건지 더 보유를 할 건지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고민의 연속입니다. 나는 테슬라 포지션을 일찍 팔기 전까지는 그 반대 일을 했고 그 결과 10배가 되었다. 나에게는 힘든 교훈이었지만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이분도 테슬라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나 봐요. 10배가 됐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약간 투자에 경험이 있는 분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저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이렇게 10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제 투자한 지 뭐 4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있는 일인가 주변에서 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장총 마사탕님이 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해봤을 때, 그랬을 때 이분도 테슬라로 10배 정도 벌었다고 하니까 이 가능하긴 한가 봐요. 가능하긴 한 것 같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들 뿐이지. 근데 이렇게 좀 보는 눈들이 있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탕님도 경험이 좀 있어서 이런 오픈도어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요 외국분도 결국에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또 하잖아요. 오픈도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는 분도, 저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런 분들의 그런 뭔가 촉을 좀 같이 뭔가 촉을 같이 이렇게 받는다 그래야 되나? 정보를 이렇게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들의 촉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투자한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같이 투자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고수들의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수익은 정말 미쳤다고 하네요. 이분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가 기준, 이게 평단인 것 같습니다. 원가 평단 기준 이하로 계속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기 평단 밑으로 왔을 때는 그냥 계속 산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맞는 답이죠. 현재 2.6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평단이. 이상적으로는 약 2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네요. 추매하기 좋은 시점이 2달러 정도. 1년 넘게 한 주도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1년 동안 뭐 떨어질 때마다 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2달러 초반밖에 안 된다. 더 떨어진 날도 있었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2.1에 1톤을 구매하면서 결국에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 이분도 결국에는 조금만 올라가면 계속 플러스로 갈 예정인 거죠. 저처럼.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안 좋아도 이렇게 좀 추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계신 것 같고 외국에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오픈도어 주식을 계속 추가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잃을 의향이 있는 돈에만 투자하도록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동료의 압력으로 인해 공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전히 4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4만 주나 보유하고 있어요. 엄청 많네 또 이분도.
마지막 구매 1년 전에 주당 1.12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평균 비용은 여전히 주당 3.14. 초창기에 투자해서 1.12에 물을 한번 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네요. 오히려 또 더 1달러에 가깝게 떨어지면 더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멘탈이 강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가 이미 저의 가장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해 왔다.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이 비중이 좀 많으니까 이제 딴 걸 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또한 이 미친 시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저는 원래 오픈도어가 떨어질 때 본 가격 처음 본 게 한 5달러 정도. 재작년에 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질 줄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오픈도어로만 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특정 주식들만 쫙쫙쫙 올라가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버블이 또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더 떨어진 이 주식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하면 오픈도어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것만 갖고 있어도 마음이 편한가 봐요. 오픈도어를 개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오니 정신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금이나마 즐거운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거만 갖고 있어도 자기는 편한데 이게 사실 오픈도어를 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신 건강에 안 좋다라는 얘기죠. 저도 요거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싸져서 좋긴 하지만 이게 편한 사람이 있고 안 편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안 편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사지 말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들립니다. 15에 사서 30에 팔았을 때 스퀘어에서도 같은 작업을 했다. 스퀘어도 이게 있었나봐요. 이렇게 두 배를 먹었었나봐요. 이렇게 경험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네요. 좀 신기하긴 한데 저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얼마인지 않아서 경험이 익절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단타로 조금 익절한 거 외에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각자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영상의 댓글이고요. 키키킴님이 짱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롤링님이 화이팅. 오늘 그래도 좀 샀네요. 많이는 못 사고 50주 샀네요. 그래도 돈이 있으신 게 부럽습니다. 짱구님이 웃고 계십니다. 네. DJ 잔다님이 힘냅시다라고 하네요. 화이팅. 대선이 끝나야 뭐가 보이지 않을까 하네요. 앨런이 뒷구녕으로 돈 풀어대니 답이 없음. 뭐 파월이 바이든 민주당 전부 한통속이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금리가 대선과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 정치적으로 뭔가 조작을 하는 것 같고 김내비님이 1등 매일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요 닉네임들이 영어로 안 나오고 한글로 안 나오고 다 영어로 나와서 사실 읽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네요. 네. 오늘 댓글도 이렇게 읽어봤고요.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안 들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찾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로로도 나오네요. 화면 공유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낫네요. 여기 제목이 안 나와서. 그러면 번거롭지만 요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배속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관한 거고요.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종목 진단 여기 봤네. 여기 재무 차트를 봤고요. 분기별로 보면은 좀 작은 화면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요거를 캡처해서 하려고 할 때 좀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가 2024년 3월까지 발표된 지표고요. 매출과 이익 그래프인데 정확하게 조금 주가랑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그 파란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분기별로 이 수익이 증가한다면 좀 주가 상승을 예측할 만한 이런 지표긴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선이 영업이익, 주황색이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기업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하고요. 매출액 성장률이 물가 인상률을 초과하는 기업이 좋다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는 기업은 주가도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출발점이 꾸준한 매출액 증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걸 다시 한번 보죠. 설명을 한 다음에 보면은 지금 약간 꺾여 있는 골로 파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지나서 지금 약간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이 영업이익이 결국엔 매출액이 증가함으로써 점점점 우상향할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서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요게 이렇게 가는 그림,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를 원하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06년 6월 분기 09월 여기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올해가 끝나면 내년엔 더 큰 성장을 이룬다는 요 그래프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업 이익과 매출액의 그런 그래프 흐름을 좀 보면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매출액이 하락한 폭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저는 좀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익률이라고 나오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익률은 기업의 마진을 뜻합니다. 지금 폭락한 요 시점, V자 반등 요 시점이 가장 손실을 기록한 요 해고요. 작년에 잠깐 V자로 떨어진 상황이 연출이 됐고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익률이 0%부터 지금 약간 적자 기업이죠. 이게 지금 결국에는 0%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일단은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이라고 나오고요. 이게 완전 엇박자로 돼 있는데 부채 비율은 좀 떨어지는 그래프고요. 유동 비율은 좀 올라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서비스를 팔고 받지 못한 외상도 부채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기업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절한지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은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유동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작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부채가 많아서 이게 부동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부채로 많이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부채가 많은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면은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배당금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OE와 PBR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평가 우량주를 찾고 싶다면 ROE and PBR 차트를 보면 좋다라고 하고요. ROE는 높고 PBR은 낮은 기업이 저평가 우량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PBR이 주가 순 자산 배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본 이익률도 조금 올라가 있죠. V자 반등으로. 그다음에 주가 순 자산 배수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순 자산 배수가 왠지 좀 그래프랑 좀 유사한데요. 주가 그래프랑 좀 유사한데 어쨌든 좀 낮게 거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PBR이 1.8, 2로 좀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상. 일반적으로 ROE가 높으면 PBR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이익과 관계없이 시장 급락이나 외부 충격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좋은 매수가 됩니다. PBR 자체가 좀 떨어지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전 자본 회전 일수를 보면은 매출 채권, 뭐 매입 채무 이런 거는 지금 변화가 별로 없는데요.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지금 반등을 해서 요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회전 일수가 좀 이건 적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2023년 6월 달에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 자본 회전 일수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고요. 운전 자본 회전 일수가 낮으면 회사의 현금 회전이 빠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나중에 또 분기가 지나서 보게 되면 좀 더 낮아져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라고 나오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가
현금흐름가 이렇게 엇박자로 나와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흐름 거의 꾸준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 활동을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나누고 각 활동별로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한 것이다.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좀 마이너스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 활동도 그렇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구성, 특별한 활동이나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고 현금 흐름표의 장기적인 구성은 영업 활동 흐름이 플러스,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가장 좋다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초록색인데 요건 좀 플러스로 가 있는 게 좋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다라고 합니다. 투자 활동도 역시 마이너스가 좋다라고 하니까 영업이익만 좀 좋아지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그럼 결론은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낮아질 때 영업이익도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전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2022년 6월 달에 재무 활동은 플러스였고 영업 활동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때가 안 좋은 시기였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지금은 그냥 평균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요 시기가 좀 지나가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여기서 또 유동성 있게 보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일단 상장 이후부터 나온 부분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나왔던 부분이라 요거만 봐도 기업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주가 수익 배수 PER이라고 합니다. PER, 주가 수익 배수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결국에는 흑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일단 흑자로 전환을 하고 요 치수를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이너스라. 어쨌든 요 PE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네. 주가와 주당 순이익이라고 나오고요. 주가 그래프가 지금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주당 순이익은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가와 주당 순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친구와도 같은데 이게 지금 동떨어져 있죠? 이 주가랑 주당 순이익이 좀 동떨어져 있다. 주당 순이익은 EPS를 의미하고요. 이 EPS가 증가하면 주가도 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비록 흑자라서 마이너스에 있는 두 개 다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에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에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주가 그래프의 가격대 지금 2달러 여기쯤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폭이 좁혀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EPS가 올라가면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주가가 무조건 오르겠죠. 그런 계산이 되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 하락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된 구간을 지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 요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시점 여기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 구간이 2025년 2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좀 늦어진다면 3분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더 흐름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증가해도 시장 전체적인 악재로 주가가 급락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강력 매수 검토는 주당 순이익 증가. EPS가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면 이건 강력 매수 신호라고 하네요.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참고하셔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24년 시작 전부터 쭉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EPS가 그닥 변화는 별로 없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1.4에서 0.14에서 마이너스 0.16까지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주가는 일단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너스로 이게 바뀌는 순간 주가의 상태를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EPS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동떨어진 수치다라고 하면, 얘는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강력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을 의미하고요. 이 PBR의 주가 순 자산 배수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주가 그래프랑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흡사하고,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왠지 너무 흡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분기별로 이게 순자산 배수 PBR이 왠지 주가 그래프랑 좀 이어지는데, 주가 순자산 배수는 시가총액 최근 자산 총계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주가 순자산 배수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가 순자산 배수는 자기 자본이익률 ROE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ROE의 현재 수치와 향후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ROE가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니까 이 높으면 좋겠죠. 이익률이 높다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ROE가 높으면 PBR도 높다라는 의미고요. ROE가 높지만 다른 기업 대비 PBR이 낮게 거래되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주가와 주당 순자산을 의미하고요. 주당 순자산 BPS라고 합니다. BPS. 요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맞춰서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본 총계를 주식수로 나눈 값이라고 하고요. 한 주당 주주의 몫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두 개가 똑같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고요. PSR이라고 하고요. 주가 매출액 배수라고 하는데, PSR도 역시 주가 그래프랑 좀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저점에서 찍고 올라온 상태고, PSR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 몇 배가 이 배수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하네요. PSR이 캠피셔에 따르면 1.5 이하면 싸고 3에서 6배까지 올랐다면 매도 시점이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1.5보다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일단 저평가로 판단이 되니까 사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가와 주당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기업의 매출액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주가와 주당 매출액도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당 매출액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적자 등으로 인해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의 주가 수익 배수 PER이나 주가 현금 흐름 배수 PCR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때 PSR 지표를 활용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경기 변동형 기업이나 턴어라운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가늠할 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가늠할 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PSR, 요 PSR을 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게 좀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거 잘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주말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